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영어 학습 방향입니다. 예, 영어 1등급이 안 나오는 이유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겠죠.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노력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임계점을 넘어서기 직전이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면 조금 더 애를 쓰면 됩니다. 예, 독해력 축적이 돼야 어느 순간이 돼서 포텐이 터지듯이 발휘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게 실력이 안 오르고 성적이 안 나온다면 혹시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왜 1등급이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면 이 방향성이 생길 거라 생각하고 먼저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예, 학원을 너무 의지해서 스스로 독해할 기회가 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보통은 예, 이게 듣기만 해가지고 해석해 주는 거를 듣고 나서 해석이 되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그 축적이 되면은 내가 저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이렇게 착각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대충 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기본기를 무시하고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상상 독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상상 독해를 하게 되면 예, 운이 좋으면 2등급이에요. 근데 보통 3, 4등급까지가 한계입니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상상 독해를 하고 해도 1등급도 나올 수 있어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추상화되어 있지도 않고 문장이 이렇게 길지도 않고 그래서 어느 정도 통할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신 시험에서 1등급이 나오기 힘들다는 것, 그다음에 수능까지 과연 1등급이 나올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되 학원을 너무 의지해서 스스로 뭔가를 해보지 않았다면 주도성이 없는 상태겠죠. 그런 상황에서 보통 이제 학원에서 자기보다 높은 수준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상상 독해를 하게 되면 절대로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인 거 단어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거. 학원에서도 단어를 하고 있고 단어장을 각자 보고 있겠지만 충분히 지속적으로 오래 보지 않았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를 주로 많이 본다는 그런 이런 문제를 또 극복해야 됩니다. 학원에서 내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학원 수준을 얘기해주는 척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쉬운 단어를 딱 채우고 나서 단계별로 어려운 거를 보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3이라 하더라도 기본 단어부터 다시 치열하게 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상상 독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순간부터 쉬운 단어를 조금씩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상 독해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정확한 해석력이 부족하게 돼요. 정확한 해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상 독해를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영어에서 기본기가 완성됐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혼자 영어를 읽을 때, 영어 문장을 읽을 때 그 영어 문장 내에서 모든 단어의 의미가 하나도 빠짐없이 의미가 납득이 되고 맥락의 의미를 끌어올 수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인 의미를 딱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맥락에서 의미를 끌어올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단어를 하게 되면 그래서 기본 단어를 먼저 하게 되면 어려운 단어는 맥락으로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단어는 추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너무 기본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할이 납득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역할이 납득된다는 건 문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서 구문독해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되는지, 문장 단위 해석이 정확하게 되는지, 어느 세월에 그러고 있냐. 지금 문제 풀기 바쁜데, 그래서 기본기가 부족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애쓴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오고 실력이 안 는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빨리 돌아서서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예비 고3이다 해도 저는 강조하거든요. 문장이 보여야 수능 수준의 이 문단, 독해를 감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24년도, 24학년도 수능부터 킬러 문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냐면 지문 자체의 수준을 높이기보다 선택지를 촘촘하게 하는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선택지로 답이 갈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경향이 2026학년도 수능에서도 드러나서 영어 1등급 인원이 3.11%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것도 결국에는 너무 어려운 것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확한 거부터 쌓아 올려야 되고요. 만약 목표점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했었는데 내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시간 투자를 잘 못해서 여기까지밖에 못 갔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수준에서 뭔가를 내가 다 맞출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요 부분은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수능 같은 경우에 그래도 1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100점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기 때문에 뭐 적어도 2등급까지는 갈 수 있다. 예. 어쨌든 이거를 땡겨서 내가 뭐 빨리 달성해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차곡차곡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예, 단어력, 그다음에 이렇게 그 구문 독해까지 해서 정확성을 확보를 했다면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그 독해력이죠. 예, 독해력이 부족하면 또 1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해석을 정확하게 했는데도 잘 모른다면 문장끼리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거거든요. 맥락상에서 논리적인 독해, 논리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국어 문해력과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요. 물론 국어 문해력이 있어도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으면 뭐 그 문해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 문해력과 그다음에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흐름을 찾아가는 그런 훈련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실전 감각 부족 이것 때문에 1등급이 안 나오기도 해요. 근데 보통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대치동에서도 7, 8월부터 실무를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입학하면은 1년에 4번 공식적으로 모의고사를 치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뭐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중간 기말을 잘 치도록 애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때는 그때 시간 전략껏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모든 그 문제를 다 읽고서 풀 수는 없다.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다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만큼 왜냐하면 모의고사에서 1등급 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수능에 1등급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내신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어차피 정확성으로 단계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의 영어 학습을 돌아보고 과연 여기 방향에 맞게 하고 있는지를 좀 냉철하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예, 중학교와 다르게 고등학교는 이 시험 범위가 일단 많고요. 예, 그리고 되게 복잡하게 뭐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가 있어가지고 학원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이 자료를 나눠주고 합니다. 물론 변형 문제를 풀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에서 두 부류로 나뉘어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이렇게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경우 최상위권이겠죠. 그다음에 이게 안 되니까 학원에서 주는 자료를 받아서 공부하는 경우. 예, 근데 이거를 다 외운다고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뭘 공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학원에 가서 그냥 뭐 해주는 대로 배우고 주는 자료를 보고 뭐 문제 풀고 자 물론 이렇게 공부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그거는 자생력이에요. 내가 혼자서 결국에는 혼자서 내가 문장이 보이는 상태에서 이거를 문장을 축적할 수 있고 독해를 이어갈 수 있는가 그거를 목표로 딱 정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좀 오해하는 게 중학교보다는 이 고등학교가 문법이 어렵지 않냐 맞죠? 예,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도 이제 4년 동안 가서 수업을 해보고 중3 수업을 해보고 고등학교는 계속 이렇게 제가 이걸 가르치다 보니까 놀랬던 게 뭐냐면 중학교 문법으로 거의 문법은 끝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복잡하고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확장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거의 끝난 거예요. 여기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요 네 개는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뽑은 문장이고요. 밑에는 EBS 수능 특강 고3들이 보는 교재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같은 구문입니다. 나도니 보도서 보이죠? 대절에 ing 주어 보이고요. 여기 뭐 동사 보입니다. 여기 명사 다음에 대절,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요게 똑같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는 문법의 항목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문법 자체가 심화된다기보다는 자 위에 네 줄과 밑에 그 문장의 차이가 뭐죠? 위에는 네 문장이에요. 밑에 건 한 문장입니다. 문장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예, 호흡이 길어진다는 것. 그다음에 얼핏 봐도 단어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단어가 좀 더 고등학교 게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중학교 문장은 뭐 그냥 대충 봐도요. 상식으로 연결이 돼요. 흐름이 그냥 연결됩니다. 내용 자체가 그냥 되게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영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추상적이고 학구적인 내용이 많아서 내 상식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지문에 대한 이해력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언급했던 국어 문해력도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영어만 가지고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초점을 맞추면 되냐면 자 나는 문법을 무슨 특강을 들어가지고 더 심화를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문법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문법은 지식으로 머물면 안 되고 이 문법이 문장에 적용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니까 문법의 용도는 내가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첫 번째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두 번째는 문장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서술형 문제가 되게 어렵죠.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한 이런 방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문법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는 단어 기본적인 것부터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문장을 분석하면서 해석하는 능력, 그게 축적이 되면 독해, 논리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험 영어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여기 그 문장을 보면 요게 그 2004년도 수능 어법 문제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예. 답이 뭘까요? 답이 트런드예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꼭 기억해 두세요. 고등학교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능에서 가장 사랑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동사나 동사 비슷한 게 보이면 이 자리는 동사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문제예요. 그러면 주어부터 가야 되겠죠? 자, everything이 주어일까요? she가 주어일까요? everything이에요. 주어는 첫 단독 명사입니다. 선착순이에요. everything이 먼저 나왔죠? 이게 주어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보이면 얘는 수식입니다. 뭐가 생략되는지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 수식절을 제끼고 나니까 여기 이 자리는 동사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문장이 성립하려면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뒤에 동사가 될 만한 말은 없으니까. 그래서 ing는 동사가 될 수 없어서 turned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 모르는 사람, 이거를 틀리는 사람, 제가 그 제자 중에 이 문제를 틀려가지고 원하는 대학을 못 간 기억이 있거든요. 얘는 왜 전교권의 학생인데 이거를 틀렸나? 평상시에 해석할 때 전혀 무리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영어가 어렵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조동사도 이렇게 확실하게 안 찾아도 해석이 되는 게 모든 것 그 여자가 만졌고 변했다 금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단어를 끼워 맞히듯이 의미를 끌어오면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대략 해결이 되지만 진짜 길고 추상적이고 어려운 문장, 그것이 만약 중요한 그 답을 찾는데 힌트가 되는 문장이었다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해석이 되는데 이러지 말고, 자, 한 단어도 소외당하지 않게 얘는 왜 나왔으며 맥락상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쓰이는지를 초반기에 기본기를 쌓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분석적으로 해줘야 돼요. 예. 물론 뭐 우리가 이렇게 수능 영어를 대비하는 방식이 원어민처럼 이렇게 막 쭉 뭐 속독을 하고 다독을 하고 뭐 말하기를 하고 뭐 이런 목표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수능 영어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원서를 제대로 빨리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래서 대학교 수학 능력이잖아요. 대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래서 그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단 정확성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표에 맞춰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바탕으로 좀 읽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읽는 과정도 결국에는 이런 그 단계별로 시작이 된다는 거. 결국에는 시험 영어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장이 보이는 거예요. 문장이 보인다는 게 뭐라고요? 모든 단어의 의미와 역할이 납득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장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그냥 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우리말 읽듯이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흐름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되면 문장끼리의 연결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험 영어 핵심은요, 정확한 해석이고요. 서술형 대비를 위한 문장 구성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논리 독해로 이어갈 수 있는가. 이 논리 독해로 이게 이어갈 수 있는가를 묻는 게 빈칸 추론도 있고 순서 배열, 그다음에 뭐 뭔가 문장을 넣는 거 빼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논리적인 독해를 따라갈 수 있는가. 근데 그것도 정확한 해석에서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뭐 문해력과 여러 가지가 다 덧붙여져야 되겠지만 핵심은 정확성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공부할 때 배움에 이제 이 아주 방해가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 있죠. 그냥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게 되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도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푸는지도 모르고 이런 유형이면 이렇게 푼다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수능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 그대로 나왔을 때는 문제를 풀지만 약간 이거를 이제 그 뒤틀어 놓으면 어려움을 느낀단 말이죠. 2026학년도 그 수능에서 영어가 되게 어려웠고 국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수학이 조금 묻힌 감이 있지만 수학도 최상위권에게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때 어려움이 느껴지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어렵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게 뒤틀리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이런 유형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금방 유형별로 이렇게 암기하듯이 나온 게 아니고 원리를 따지는 문제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 예. 근데 그게 그런 문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어떤 경우에든 어떤 과목이든 이렇게 기본기부터 이해할 수 있으면서 가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럼 이해할 수 있으려면 수준에 맞아야 돼요. 수준에 맞지 않게 어려운 걸 보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고 더 낮은 대로 겸손한 자세로 가져야 나중에 어려운 것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은요,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지금 내가 이런 경향 패턴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고 어느 정도 1등급이 나왔다. 라고 하면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냐에 따라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에 따라서 성적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보다 반항하듯이 의문과 의문을 갖고 의심을 품어야 돼요. 왜? 왜 그런가? 왜 그런가가 사실은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터치드는 왜 나왔나? 왜 이게 답인가? 얘는 왜 나왔는? 이게 납득이 된단 말이죠. 납득이 된다는 거는 그거는 의문에서도 출발합니다. 그래서 원리와 이해 중심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과목들도 그렇게 해야만 자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영어 기본기를 딱 하고 나면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취미와 힐링 영어가 되도록 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치열하게 해야 돼요. 단어도 기본 단어가 쌓일 때까지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장이 보일 때까지는 문법과 구문을 열심히 연습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그냥 슬슬 읽으면 돼요. 책 읽듯이. 그것도 많은 시간을 안 들여도 되고 그때부터는 쪼개가지고 다른 중요한 수학이나 더 중요한 공부를 하기 전에 그냥 재미삼아 감을 유지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단계가 되면은요. 당장 그 모의고사 1등급을 찍지 않아도 결국에는 찍게 돼 있다는 확신으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어를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단어를 봐야 영어 실력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특강의 단어장에서 제가 한 부분을 캡처를 했는데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죠. 근데 왜 이런 거를 단어장에 해놨을까요? 단어를 일일이 찾아보지 말고 이런 단어는 그냥 대충 참고만 해라 이런 거거든요. 이 중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물론 끼어 있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외워야 될 단어와 다릅니다. 우선적으로 외우게 되면 기본 단어를 하게 되면 기본 단어가 뭐예요? 빈도가 높은 많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문장, 가장 그 전체 독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커버하는 그런 그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가 돼 있으면 어려운 단어를 얼마든지 추론하면서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준에 맞게 빈도수가 높은 중요한 단어를 먼저 학습을 하자.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단어를 공부하는 그 요령을 얘기할게요. 단어는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어떻게 암기하냐 물론 저는 막 발끈합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다. 보통 이런 그 고민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단어를 2시간 내내 공부했는데 다음날 다 까먹었다. 제가 그러죠. 너만 그런 게 아니다. 이제부터는 암기하지 말고 네가 제일 잘하는 걸 해라. 그게 뭘까요? 망각입니다. 망각. 그 대신에 자주 해야죠. 이러면 돼요. 그 자리에서 어차피 아니면 2시간 동안 외워봤자 다음날 되면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까먹을 거 뭐로 지금 집중적으로 보냐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귀찮긴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쪼개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도 쉬운 단어부터 빈도수부터 봐야 돼요. 문턱을 넘어서야 됩니다. 기본 어휘가 되면은 맥락 추론이 가능하고요. 이게 되고 나면은 어근 접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 길도 열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망각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라 읽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읽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반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읽고 망각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자리에서 계속 보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 밤 틈틈이 시간을 쪼개서 외우지 않고 읽는 거라면 얼마든지 짧은 시간에도 가능하거든요. 오늘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이거를 반복해서 읽고 내일 또 읽고 언제까지요? 익숙해질 때까지. 마치 제가 그 전교생 이름을 다 외우거든요. 어떻게 외우려고 하냐면 이 사진대장을 들고 외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전체 아이들을 처음에는 그냥 사진대장 보고 쭉 읽어요. 반이 많으면 뭐 1시간도 더 걸릴 때가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땐 그래요.
머리에 안 들어오죠? 저는 바로 포기합니다. 절대 외울 수 없다. 그 대신에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 외워질 때까지. 그럼 어느 순간 학생을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봤던 학생 중에 이 학생이구나. 물론 애들이 이제 사진이 실물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수업 들어가면서 이제 이거를 뭐 얼굴도 원래 실물로 보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치열하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맥락에서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딱 이름이 떠올라요. 이름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의 이름은 완벽하게 외워진 겁니다.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내가 그 자리에서 무슨 학원에서 제시 안 치려고 막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뭐 단기 기억으로 넣어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단어 시험 칠 때 단어 뜻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뭐 2페이지 세 번째 단어였는데 위치 기억만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단어가 외워진 건 뭐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영어 문장을 봤는데 나도 모르게 이 단어 의미가 떠오르네. 그게 진짜입니다. 마치 제가 이렇게 사진대장으로 학생을 이름을 계속 이렇게 외우다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면 이게 뭐 순서대로 나온 거, 순서대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이름이 딱 떠오르듯이.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써가면서 외우면 좋죠. 근데 그거를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발음이에요. 내가 이거 제발 좀 이건 지키세요. 대충 내 그 감으로 그냥 막 발음 대충 하지 말고 영어 듣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독해 속도도 빨리 나오지 않아요. 발음을 망설이는 순간 이게 안 됩니다. 형태로 인식하잖아요. 그럼 제대로 독해가 안 돼요. 읽으면서 의미가 떠오르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속독이 됩니다. 예, 정확한 해석도 되고요.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의미를 그 다음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암기하지 말고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읽는다. 그 대신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좋다. 예.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 단어 공부를 이제 전환을 해도요. 엄청납니다. 예,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의 그 역사를 바꿀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단어 학습을 하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소개할 것이 제 영어 코스입니다. 뭐 제가 뭐 일타 강사 무슨 뭐 잘 나가는 일타 강사 유명한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어요. 이게 체계적으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어휘가 있고요. 문법이 있고요. 이거를 합쳐가지고 구문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을 위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법이에요. 여기 보니까 다른 전문 일타 강사들과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빠졌을까요? 독해가 없어요. 독해 부분이 없다는 건 뭐냐면 독해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이런 기본기, 이 기본기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문장이 보입니다. 모든 단어의 의미가 역할이 납득될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 문장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자기 수준에 맞게 그냥 쭉 모의고사를 풀면 돼요. 그때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그 과정 없이 모의고사만 풀잖아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문제 푼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고요. 문제 푸는 거는 실력이 늘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평상시에는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진짜입니다. 자, 단어도요. 어려운 거 무조건 하지 말고 빈도순으로.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이렇게 0단계 중학교 수준, 중학교 3학년부터 1단계 1300개 이것도 그 난이도별로 빈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사실 2단계예요. 2단계 어근접사. 마지막 단계가 이겁니다. 뭐 이렇게 2, 3단계 해놨지만 요거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수능에 많이 나오는 거를 구로 묶어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문법을 해야 되는데 기본 문법이 안 된 사람들은 1cm 영문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그림 보여줄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를 정리한 다음에 제가 정리한 청물리 영문법 한 강에 20분도 안 돼요. 이거를 30강 뭐 하는 거는 마음만 먹으면은 뭐 하루 이틀만 해도 가능합니다. 물론 기본이 된 상태에서 단어가 돼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예. 요렇게 해서 문법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고등학교 수업이라든지 중간기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문법을 내가 스스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런 책도 제가 권해주고 싶어요. 자, 요거는 제가 1cm 영문법이랑 빠바 기초 세우기도 제가 강의를 찍어놨어요. 예,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일문이라는 책을 꼭 보면 좋겠어요. 이 천일문이 제가 얘기했던 컨셉이에요. 독해를 하기 전에 과연 나는 문장 단위 해석이 정확하게 되는가 이거를 이제 점검하면서 이거를 이제 쌓아 올리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100일문을 만들었어요. 천일문 짝퉁입니다. 1001문장, 100일문은 101문장 이걸로 수준별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문장 분석하듯이 보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리고 나서 천일문 기본으로 혼자서 왜냐하면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하고 나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어법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이거는 그 수능에 많이 나오는
예, 수능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수능 그 기출 문제를 제가 분석해가지고 10가지, 이게 10이잖아요. 10가지 포인트를 정리해서 이거는 고등학교 어법 문제, 모의고사 어법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신의 서술형까지도 대비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준별로,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발음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발음 원리를 알고 나서 적용하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렇게. 그리고 이 단어는 제가 그 발음이 중요하다기 때문에 발음을 제가 정확하게 해주면서 단어 뜻을 얘기하고 하는 식으로 동영상 강의도 찍어놨거든요. 여기 지금 소개하는 그 코스는 이제 동영상 강의도 있고 단어 시험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까 예, 이걸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제가 무조건 제 코스를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거를 유료로 돈을 받고 하게 되면 이건 무슨 뭐 홍보나 장사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걸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학원에서 하든 인강을 하든 혼자 뭐 자기주도 학습을 하든 요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자립을 하라는 그런 예, 코스 제시입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단어는 차곡차곡 해줘야 되고요. 예, 차곡차곡 단계별로 쭉, 아까 암기하지 말고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읽으라고 그랬죠. 문법은 문법대로 투트로 진행을 합니다. 요게 이제 제 메인 그 문법 강의고요. 이거는 정말 필요한 활용 문법만 제가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거만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그냥 문장의 적용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예, 요게 1cm 정문법 요거를 예, 한번 정리하고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문법이 끝나고 나면 예, 이렇게 천일문 기본을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제 것도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기본 이렇게 101문장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분석적으로 하는 거구나. 이것도 그냥 수업 듣지 말고 혼자서 이거를 분석한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천일문 기본도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하지는 않았고요. 기본 개념만 제가 잡아주고 몇 문장만 했거든요. 예, 그거를 보고 혼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적용하면서 분석적으로 대충 가물하지 말고 예,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 상위권 1등급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천일문 핵심까지 볼 걸 권합니다.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단어가 축적돼 있어야 되고요. 천일문 기본 정도의 어떤 문법력과 구문력이 돼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우면 단계를 낮춰서,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우면 단계를 낮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구문이 끝난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 예, 어법. 네, 이거는 모의고사나 수능 한 문제씩 어법 문제가 나오지만 내신,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이게 중요한 부분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어법 포인트 개념 강의랑 수능 기출, 근데 어법 문제는 해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3 어법도 괜찮아요. 고1 학생들이라도 괜찮습니다. 단 문장이 보인다면, 그래서 앞에 학습을 충분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도전해 볼 수 있고요. 어법 그 스타트를 자습 교재로 해서 한번 적용해 보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요렇게 해서 기본기가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혼자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고1 거 뭐부터 차곡차곡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수준이 안 돼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수준이 되고 나면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취미처럼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힐링을 얻어서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오히려 더 힘이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영어 듣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고 싶어요. 수능에서 듣기를 틀렸다 그러면 1등급 나오기 어려워요. 2개, 3개 틀리면 2등급도 뭐 당연히 어렵고요. 근데 듣기는 독해에 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격차가 크지 않아요. 속도도요, 그렇게 빨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어느 정도 이게 듣기를 완성하면 뭐 어느 정도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다다르면 그냥 쭉 갑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듣기가 자신이 없다면 좀 빨리 서두르더라도 한 번에 끝낼 생각하지 말고요. 매일 꾸준히 한 5분, 10분 정도씩, 언제까지요? 이제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그러면 매일마다 안 들어도 돼요. 단 수준에 맞는 듣기가 안 되는 이유는 단어의 발음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단어 공부할 때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해야 되고요. 독해 자체가 안 돼서, 이거 문장 해석이 안 되면 들어도 당연히 해석이 안 되죠. 눈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데 귀로도 해석이 될 리가 없죠. 그다음에 읽기에만 익숙한 거예요. 시각적인 것만, 청각적인 걸 안 해놨기 때문에 자꾸 익숙해지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 돼요. 청각적으로 익숙해지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듣기가 잘 되더라도 딴 생각하면 이거를 풀 수가 없잖아요. 집중력 훈련도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예, 고1 영어 듣기 어떤 거든 해가지고 양 많은 걸로 해서 예, 조금씩 매일 듣다가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는 뭐 어쩌다 한 번씩 해줘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중고 영어 공부 또는 수능 영어 그의 공부 로드맵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꼭 저의 코스를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요렇게 해야 예, 차곡차곡 수능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든 그다음에 고등학교의 내신이 어떻게 나오든 대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발음 원리를 딱 깨우치고 나서요. 단어를 읽을 때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아, 이런 원리로 발음이 되는구나. 사실 영어 발음이 패턴이 없는 것 같아도요. 100% 적용되진 않아도 패턴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면 정말 이게 치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배가 아니라 몇백 배의 효율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단어 읽기가 정확한 발음을 해야 되니까 여기 초점을 맞춰서 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단어를 할 때도 기본 단어부터 해야 됩니다. 자, 기본 단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려운 단어는 맥락 추론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외웠던 단어가 한 가지 뜻이 아닐 수 있거든요. 예, 그게 맥락으로 또 그 의미가 아닌 거를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해요. 그것도 기본 단어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영영사전을 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요. 이건 영양껏 하세요. 그 다음에 어근접사 확장은요. 고3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서 그 전에 기본 단어가 준비되는 대로 해주면 되겠어요. 제 여기 그 루트픽스라고 여기 어근접사거든요. 자, 요것도 제가 그 만든 교재를 다운 받아가지고 예, 동영상 강의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꼭 정리할 것을 권하고 싶어요. 예. 그 다음에 문법은 최소한의 문장 구조를 알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확한 해석을 위한 구문, 그다음에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한 구문,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서술형 대비를 하기 위한 문장 구성을 위한 문법만 하면 돼요. 중학교 수준에서 많이 벗어났지 않다. 그래서 중학교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제 그 청물리 영법 강의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리할 것을 권합니다. 예.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 어법 문제 대비까지 해가지고 어법성까지도 좀 이렇게 장착을 해놔야 예, 좀 대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본기를 바탕으로 독해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 문장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면서 맥락을 찾아가면서 흐름을 따라갑니다. 흐름이 되게 중요하죠. 이 흐름은요. 정확한 해석에서부터 생깁니다. 이제 해석 자체가 정확하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고요. 맥락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나 이렇게 흐름이 생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억지로라도 의식적으로 이 문장 다음에는 어떤 문장이 나올지 자, 흐름을 예측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연결사죠. 뭐 however 뭐 이런 거 뭐 as a result, 뭐 therefore 이런 게 나오면 아, 그 다음에 어떤 그 논리가 이어질지가 딱 명확해져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능동적인 독해를 하다 보면 흐름을 자꾸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다음에 나올 것에 대한 추론이나 예측 독해입니다. 이 추론력이 결국 이거죠. 논리적인 순서를 배열하는 거라든지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는 거라든지 아니면 빼는 거라든지 빈칸 추론도 마찬가지예요. 쭉 읽다가 보면은 이 빈칸에 그것이 내가 지금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흐름 없이 만약 빈칸 추론 밑에 1, 2, 3, 4, 5번 선택지만 보고 이제 이거를 빈칸을 채우려고 애쓰잖아요. 그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어려울수록 선택지를 촘촘하게 해서 그럴듯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빈칸 추론을 잘하기 위해서 빈칸 추론을 막 풀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축적하다 보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도 정복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단계별로 공부를 하세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 꼭 수준에 맞게 하세요. 친구들 뭐 하든 상관하지 말고 나의 수준에 맞게. 심지어 내가 고등학생이지만 중학교 단어부터 안 된다면 중학교 단어부터. 중학교 수준의 문장부터. 예, 그리고 단계별로 진행을 합니다. 욕심이 나면 더 많이 공부 시간을 확보해 가지고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단계를 건너뛰거나 이럴 수는 없다. 예. 그리고 축적된 정도가 효율과 속도를 좌우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좀 그 전에 축적된 정도가 별로 없다면 좀 더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단어도 좀 더 치열하게 보고 특히 축적이 안 된 학생들이라면 단어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보세요. 기본 단어부터 자꾸 읽으세요. 그리고 읽을 때 주의할 게 나는 100% 이거를 외우지 않고 넘어가지 않겠다. 물론 그런 태도 마인드 좋습니다. 근데 영어를 할 때는 꼭 내가 외운 뜻으로만 내가 맥락에 적용되는 건 어차피 아니니까 그냥 익숙할 정도로만 계속 반복하세요. 어차피 내가 단어장에서 끝장내겠다 하면 그냥 끝장납니다. 끝장나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결국 중요한 거는 맥락에서 문장에서 내가 이제 그 의미를 끌어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승부를 그냥 그 자리에서 걸려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반복한
그러니까 한 번에 완성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완성될 수 있도록. 예, 그게 결국에는 사소한 꾸준함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팁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평소 기본기가 이제 단어나 구문만큼 문장이 보인다고 그랬죠? 이거만큼 공부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이런 게 없더라도 그냥 범위가 적고 이러니까 암기만으로도 뭐 90점 이상 나오고 했었던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범위도 많고 내용도 추상적이고 어렵고 막 이런 게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범위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학생들이 시험을 잘 쳐요. 시험 공부를 할 게 더 적을수록 더 높은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할지 모르겠고 다 끝내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 학생들은 등급이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국어도 마찬가지죠. 내가 낯선 글을 보고 내가 이게 되게 해상도가 되게 선명하게 이게 낯선 글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다음에 내가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시간이 단축되겠죠. 예,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본기가 있는 것만큼 내가 평상시 학교 진도를 잘 따라갈 수 있고 시험 공부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학 때 하면 제일 좋지만 이미 학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라도 단어는 내가 지금 수업 진도 나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 단어를 계속 투트랙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은 집중적으로 꼭 해줘야 돼요. 해주고 나서 내가 이 적용 능력이 있는 학생들, 문장이 보이고 이게 분석할 수 있는 학생들은 수업 진도 나가는 새로운 문장을 만났을 때에도 분석이 될 거 아니에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그 준비가 덜 돼 있다면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학교 수업 전날 예습을 하세요. 지문을 읽어보세요. 모르는 단어가 있겠죠. 단어를 그 자리에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단어장을 만들어서 정리하세요. 일단 눈으로 봐도 몇 번 반복합니다. 다음날 수업을 들으세요. 수업을 들을 때 전날 봤던 게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좀 익숙해졌겠죠. 몰입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생깁니다. 아, 그리고 예습할 때는 잘 안 되는 부분을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예습은 100%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수업을 잘 듣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하고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잘 안 되는 부분 체크한 다음에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지식 체계. 이게 기본기가 쌓여 있다면 이게 더 체계가 많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수업 이상의 어떤 실력이 더 쌓이는데 어쨌든 내가 역량과 최선을 다합니다. 맥락을 연결하면서 수업 시간에 혹시나 이거 아는 것 같아도 내가 이번 시간에 끝나는 동시에 나는 시험 공부를 끝내겠다. 시험 공부까지 끝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완전 학습을 하겠다는 의지로 몰입을 하는 거예요. 몰입을. 근데 만약 몰입이 안 된다. 어떨 경우에 몰입이 안 될까요? 지금 모든 단어를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본 단어가 덜 돼 있거나 문법의 체계가 덜 돼 있어서 설명을 못 알아듣거나 문장 구조를 설명하는데 잘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건 평상시에 이거를 더 열심히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럴 경우라면 예습을 더 하세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요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읽고 그냥 대충 하고도 수업 들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예습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기본기가 쌓일수록 예습해야 되는 분량과 시간이 줄어들겠죠. 예. 이렇게 수업 듣고 나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복습을 해요. 뇌과학적으로 망각하기 전에 한 번 더 보면 더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할 때는 필기한 걸 보게 되면 내가 이거를 알고 있는 건지 필기를 보고 아는 거라 착각하는 건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가는 교재가 있다면 빈 지문을 구해서 아무런 단서 없이 읽어봤을 때 단어가 막히지 않는지 구문이 내가 내 스스로 해석이 되는지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체크해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100%가 아니라도 딴 공부도 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킵해 뒀다가 주말이나 이럴 때 좀 더 한 번씩 확인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요. 시험 기간에 그때는 반복해서 읽으면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시험 기간에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단어 외우려면 다 금방 외워지지도 않고 문법 체계도 없고 문장을 해석하려니까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주는 자료만 자꾸 외우고 문제 풀고 적중하면 한두 개씩 맞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술형 대비 안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중요한 거는 평소 기본기 하는 것만큼 그 다음에 요거는 수업 진도 진도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 그다음 요거는 시험 공부입니다. 자 시험 공부는 당연히 하루 이틀 전에 하면 안 돼요. 딴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는 시험제 여유 있게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게 반복 읽기예요. 반복 읽기를 할 때 이런 단계가 된 학생들은요. 따로 단어를 외우거나 그때부터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걸 갖고 최선을 다해서 자 이거를 기억을 다시 이제 더듬으면서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한 번 더 잘 안 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 돼요.
암기 하면 좋지만 암기할 분량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반복해서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고요.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이 기억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등급은 확보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암기에 가까운 노력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너무 나 암기하느라 힘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시험 끝나자마자 평소에 기본기를 좀 신경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래가지고 투트랙으로 계속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어 어법은 전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랑 다르니까 평상시에 해놓자. 평상시에. 예, 꾸준한 학습이 결국 시험 공부나 다름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권일수록 평소 문장 구조 이렇게 예습, 뭐 복습, 그 다음에 수업 들으면서 구조가 복잡하거나 중요하다 싶은 문장들은 영작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그게 적중되기도 해요. 왜 이런 것만 써보면 되냐면 다른 거는 내 기본기로 그냥 드립칠 수 있거든요. 물론 조건 영작 같은 경우에 조건을 잘 보고 잘 따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런 문장 구성력이 있으면 낯선 문장이라도 쓸 수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한번 몇 번 반복해서 봤는데 그걸 못 쓸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드립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평상시 기본기로 잘 안 되는 특이한 구문이나 긴 문장이나 어려운 것들은 내가 써가면서 좀 더 이제 반복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고등학교 서술형이 되게 이제 관건입니다. 선택형은 만약 이게 간접 연계로 해서 변형 없이 나온다면 내용 기억만으로도 풀 수 있고 뭐 적중될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 풀었던 변형 문제가. 근데 서술형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보다는 정확한 문장 해석에서 출발하는 문장 구성력, 그다음에 평상시 어법력 이게 중요하니까 이 모든 이 능력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예, 기본 단어. 계속 단어들의 축적, 구문이나 문법 빨리 핵심을 정리한 다음에 요거를 쭉 정리해서 문장 해석. 요거를 바탕으로 수업에 올인하면서 평상시에 시험 공부를 끝낸다는 마음으로 보고 그다음에 시험 기간 직전부터 내가 그동안에 파악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이렇게 촘촘하게 완전 학습에 애를 쓰다 보면 예, 중간고사 대비도 될 거고요. 기말고사 대비도 되고요. 수능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수능 1등급 당장 모의고사로 증명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이런 로드맵으로 여러분들만의 영어의 그 실력을 완성해서 영어는 하루빨리 취미와 힐링의 과목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